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드라마는 높은 시청률, 소재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작품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종편 드라마였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종편, 종합편성 채널은 드라마, 스포츠, 예능, 시사보도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이름 그대로 종합편성 채널의 준말이지만 드라마가 아직 어색한 종편 채널들이 있습니다. 스카이캐슬을 계기로 이른바 종편 드라마의 현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드라마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종편은 어디인지,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극장가도 살펴보겠습니다. 김현록 스포티비 뉴스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설 극장가 잠깐 얘기하고 종편 드라마 쪽으로 가겠습니다. 연휴 동안에 극한 직업에 대한 보도도 꽤 많았었고요. 1000만 돌파했다 이렇던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흥행 돌풍이. 흥행 돌풍이 한마디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지금 개봉하고 나서 설 연휴가 시작하기도 전에 500만 관객을 넘었고요. 네. 예상보다 더 빠르게 설 연휴 동안 설 연휴 마지막 날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해서 어제까지 네. 관객이 105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예. 사실은 숫자만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모로 짚어볼 의미도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코미디 영화가 부활했다 이런 거 더 뉴스에서도 다루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라고 하면 마지막에 감동적인 심파 한 방울, 눈물 한 방울을 넣는 게 흥행의 어떤 공식처럼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극한 직업 같은 경우는 순도 높은 코미디 그 자체로 1000만 돌파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코미디 장르 특성에 맞게 좀 가성비 높은 흥행, 그다음에 스타 캐스팅보다는 내실 있는 각본, 연출, 탄탄한 호흡 이런 면에서 제작 예. 면에서도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1000만 돌파 이외에도 기록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 사실 첫날 관객 수가 36만 명이었어요. 그 자체가 역대 코미디 개봉작 중에 최고의 오프닝입니다. 1월 개봉작 중에 코미디 중에서. 네. 그리고 1월 개봉한 한국 영화 역대 영화 중에서도 역시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고요. 네. 그것 외에도 하루에 100만 명씩 든 날이 지금까지 나흘이었거든요. 신과 함께를 제외하면 역시 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닷새 동안 모은 관객이 525만 명이었는데요. 예. 그 역시 설 연휴 동안 모은 관객 역대 최다입니다. 지금 1000만 돌파하기까지 13일 걸렸다고 했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 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단 기간인가요? 속도도 아주 무시무시하죠. 근데 최다는 아닙니다. 최단은 아니고요. 네, 지금 현재 역대 1위가 명량이잖아요. 음. 아직 명량 그리고 신과 함께 제와벌 1, 2위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네. 영화의 가성비라든지 규모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극한 직업 말고도 설 연휴 동안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선택을 받은 영화 뭐가 있었나요? 2위권에서 경쟁을 했던 영화로 외화인 알리타 배틀엔젤과 한국 영화인 뺑반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영화 모두 선전하기는 했는데요. 뺑반 같은 경우는 극한 직업이 워낙 독주하다 보니까 예. 그에 밀린 경향이 있고 알리타 같은 경우에는 연휴 중간, 그러니까 예. 지난 5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 연휴 본진에는 끼지 좀 늦게 참전을 네.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극한 직업보다는 사실 좀 그에 못 미친 성적을 거둔 게 사실입니다. 네. 아직 탄력 붙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뺑반은 어떻습니까? 기대보다는 좀 흥행 속도가 안 나는 건가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그 뺑반 역시도 제작비 100억 이상이 든 대작 영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여성 캐릭터라든지 그리고 한국형 추격 액션, 예. 살아있는 캐릭터, 장르 면에서도 평가할 만한 요소가 많은 작품이었는데요. 아쉽게도 설 관객의 선택을 1위로 받지는 못했고요. 극한 직업이 흥행하는 동안 쌍끌이 예. 하는 걸로 만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스카이캐슬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화제가 됐잖아요. 이게 마지막 회에 대한 논란도 있었어요. 네, 혹시 보셨나요? 마지막 회를 뜨문뜨문 봤습니다. 보신 분들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드라마를 열중해서 보셨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 반응이 엇갈렸던 것은 맨 마지막 결론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예. 사실은 스카이캐슬 유명하다시피 한국 사교육 현실을 짚으면서 굉장히 그 신분 상승의 욕구, 또 신분 네. 유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류층의 욕망을 굉장히 전국을 찔러가는 예. 리얼한 드라마였는데요. 마지막 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욕망을 향해 질주하시던 모든 분들이 내려놓고 네. 네. 또 이제 착한 결말이 된 거죠. 예. 이를테면. 그래서 이제 뭐 강력한 어떤 한 방을 뭐 기대하셨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임팩트가 부족했다. 좀 더 네. 센 걸 원했다. 교육 방송 같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금수저들의 행복한 결말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냉소적인 평가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해서 말씀드리면 예. 예정됐던 결말이 아닌가 싶어요. 유현미 아. 작가 같은 경우는 작품을 굉장히 이렇게 조직적으로 쓰시는 걸로 정평이 난 작가고요. 네. 그리고 보면 결말 같은 경우도 뭐 그 빈집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또 대사라든지 설정 같은 게 앞에 나왔던 설정이나 대사 수미 쌍관을 이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정됐던 결말을 향해 간 게 아닐까. 그리고 뭔가 그런 욕망 덩어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어쨌든 나름의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반성들은 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드라마가 뭐 인기를 끌면서 이제 배우들에게는 후속작 그리고 광고도 많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광고 섭외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후속작보다는 광고가 더 눈에 띄죠. 벌써부터 광고가 대박이 났고요. 염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찍은 광고가 스카이캐슬 마지막 회 방송할 때 같이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예. 염정아 씨 광고하는 학습지 광고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그런 정도고 김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찍은 그러니까 제약 광고가 똑같이 몇 년 만에 다시 방송을 타는 네. 기현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다른 젊은 연기자들도 많은 광고를 찍어서 현재 전파를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김서영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극에서의 평가나 그런 반향은 굉장히 컸는데 광고로 집중해 보자면 광고주들은 별로 안 좋아할 캐릭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조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만한 조사가 있다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내놓은 그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분석 결과를 그런 게 좀 있군요.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염정아 씨 함께 드라마에 나온 스카이캐슬의 주역 염정아 씨가 1위를 하는 동안에 네. 김서영 씨 같은 경우는 26위에 머물렀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하지만 꼭 그것이 악역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보다는 그러니까 김서영 씨가 극 중에서 보여주신 좀 무시무시한 마왕 같은 이미지 예. 그런 거 탓이 아닐까 싶고요. 사실은 어떤 광고에서 어떤 이미지로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모델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외면받는다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네. 뭐 26이라도 그 쟁쟁한 그 연예인들 사이에서 26이기 때문에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네. 스카이캐슬 시청률이 뭐 흔히 말해서 수직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오른 건가요? 1위 첫 번째 방송 시청률을 보시면 아마 다들 실감을 하실 거예요. 첫 회 방송 시청률이 1.7%였습니다. 네. 뭐 종편 드라마고 뭐 다 감안하더라도 낮은 시청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그 시청률 받고 그 조현탁 PD께서 그 다음 날 촬영장에 애들을 데리고 촬영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예. 내가 시청률 연연하는 PD였구나 했다고 했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러던 시청률이 계속 방송을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올랐고요. 한 회 정도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거꾸로 후퇴하지 않고 쭉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럼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 뭐 19회 같은 경우에 이미 비지상파 최고 시청률을 썼고요. 마지막 회 같은 경우에는 23.8%. 네. 네. 그 지상파 이외에서 드라마가 방송된 이래 가장 높은 시청률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상파 다 통틀어도 최고 아니었을까요? 사실 뭐라고 하죠? 그 주말 드라마, 주말 지상파에 방송하는 어르신들 많이 보는 일일 드라마나 이런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예. 현재 40% 가까운 지금도요? 네, 시청률을 갖고 있는 드라마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밤 시간대에 하는 어떤 그 2040의 지지를 많이 받는 시청층들을 따로 분류를 하잖아요. 예. 거기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예, 수목, 금토 이런 드라마들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일위였다. 네, 예. 어쨌든 종편에서 비지상파에서 드라마가 20%를 넘겼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20%를 넘긴 작품은 TVN에서 방송했던 도깨비가 네. 유일했고요. 네. 지금이 두 번째인데 그것이 스카이캐슬이거든요. 네. 다 아시다시피 도깨비 같은 경우야
그 한류 스타 공유 씨 그리고 김은숙 작가와 이응복 PD라는 태양의 후예라는 굉장히 성공한 한류 드라마를 만든 작가 PD가 만든 작품이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스카이캐슬이 거둔 성공이 굉장히 도드라져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뭐 물량 투입이나 어떤 캐스팅의 화려함이나 이것과는 또 다른 궤에서 그 뭐라고 성공 요소를 잡아낸 거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카이캐슬 성공 이후에 드라마의 가성비가 꽤 많이 그 화두가 됐습니다. 예.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그 편당 제작비가 4억 미만이거든요. 아, 예. 도깨비 같은 뭐 모든 드라마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도깨비 같은 경우는 회당 제작비가 약 9억 음. 선이었고요. 예.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높은 20몇 억이라고 하잖아요. 네, 20억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네. 10억을 훨씬 넘는 제작비가 편당 투입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드라마의 시청률과 그 제작비를 그냥 숫자로만 비교한다면 예. 스카이캐슬이 더 엄청나 보이는 거죠. 이제 교육 문제를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회 의식이 담겨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해서 지지하기도 했을 텐데 이게 또 다른 편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극성적인 사교육 욕구를 자극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전문 PD, 전문 코디죠. 코디 잘 모르다가 이제 막 뒤늦게 찾아다니고 그러는 현상도 일부 있다더라. 이게 사실입니까? 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도 뭐 강남 사교육 시장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입시 코디라는 용어 자체가 거기서도 그렇게 통용되는 말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뭐 네. 입시 컨설턴트라든지 매니저 같은 용어를 훨씬 많이 썼는데 입시 코디라는 게 굉장히 이제 그 대변하는 단어처럼 돼서 코디가 있습니까라는 문의가 실제로도 온다고 하니까요. 네. 근데 사실은 네, 그걸 뭐 노렸다고 하면 좀 억측이 아닐까 싶어요. 뭐 르포 네. 기사를 써도 고발과 또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양면이 양면성이 있으니까요. 있죠. 그 조은탁 PD 말씀을 여기서 좀 더 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인도 그 같은 결과가 굉장히 씁쓸했다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네. 그것이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종편에서 방송됐던 드라마 중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평가받는 드라마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의 연장선상에서 말한다면 네. 1년에 JTBC 드라마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JTBC 같은 경우는 2011년 개국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드라마를 선보여온 거의 유일한 종편 방송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래가 있었고요. 네, 예. 굉장히 성공했고 그 밀회를 만든 안판석 PD와 정성주 작가가 그 이전에 만들었던 작품이 아내의 자격이라는 작품입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초창기라 저는 그렇게 모르는데요. 성공하진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작품 같은 경우 대치동 학원가에 새롭게 입성한 어떤 네. 주부가 그 사교육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어떤 교육과 대치동 문화, 강남에 대한 관심 이런 게 JTBC 드라마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이어져 왔고 스카이캐슬의 뿌리를 그곳에서 찾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스카이캐슬 때문에 과거의 그 아내의 자격이 다시 또 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붐까지는 아닌데 재조명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들어서 뭐 제목이 다시 거론이 되고 네. 그때 그 작품이 시작이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도 JTBC 드라마는 좀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 뭐 이 앵커룸을 다룬 미스티라는 드라마는 뭐 저희 직업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봤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밥 사주는 밥 잘 사주는 밥 잘 예쁜 사주는 누나. 예. 예쁜 누나. 네, 손예진 씨 때문에 보셨나 아니, 봅니다. 뭐 제가 봤다기보다는 그것도 JTBC 드라마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종편 중에서는 이 JTBC 말고는 드라마를 거의 안 합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볼만한 작품들이 있었냐 없었냐보다 인기를 끈 작품들이 있었냐 없었냐 이 기준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종합편성 채널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방송을 내보내야 하는 채널이잖아요. 종편이
시작과 동시에 의욕적으로 여러 드라마를 선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라고 하는 그 굉장히 TV조선 네, 개국 드라마. 개국 드라마 굉장히 대작 드라마를 스타를 기용해서 선보인 적이 있었고요. 채널 A 같은 경우도 곰배령이라고 하는 작품은 스타 작가 또 쟁쟁한 배우들을 예. 기용해서 선보였고요. 네.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큰 투자를 했던 게 사실입니다. 아, 투자는 했다. 네, 그렇지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를 위시로 해서 그 네. 당시 선보였던 대작 드라마들이 굉장히 참패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거든요. 예. 드라마가 참패하면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면 이 드라마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사람들이 예. 잘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나름의 생존 전략이 생긴 거죠. 드라마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따지면 실패했을 경우에 패배의 부담이 굉장히 큰 장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좀 더 가성비가 좋고 또 투자 대비 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사. 네. 그리고 종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 보도에서 출발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보도 부분에 강점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살려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선보인 게 사실이기도 예. 합니다. 네, 지금 뭐 동정눈이일까봐 제가 말씀드리자면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은 사업자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고 실패하더라도 그 채널의 어떤 편성 비율을 맞춰가야 되는 것은 일종의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종편들이 드라마 스포츠를 안 하고도 채널을 유지한다는 그런 이제 특혜 논란에 이제 휩싸인 건데 그건 지난 일이고 지금은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주목받는 드라마들이 좀 늘었습니까? 눈에 띄게 그러니까 주목받는 드라마라기 이전에 눈에 띄게 드라마 제작 자체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 예. 2017년에 TV조선과 인비엔 같은 경우에 이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고 네. 그때 채널 장르의 편성 균형 또 그다음에 다양성 문제 같은 게 지적당했던 것도 예. 사실이잖아요. 네. 이를 반영한 결과로도 보입니다.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군이라는 사극 드라마를 편성해서 예. 5%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했는데요. TV조선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예. 그 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청률이고요. 현재도 바벨이라고 하는 19금 격정 멜로를 이제 표방한 작품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청률은 아직은 대군보다는 좀 낮습니다. 방송 초반이고요. 2.8% 선의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MBN에서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존재감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종편 4사 중에서 드라마에서 제일 성공을 거둔 데는 JTBC,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곳은 어디입니까? 글쎄요. 일단은 비슷비슷한가요? 편수만 비교를 하자면 네. TV조선과 MBN 같은 경우가 연함은 이게 편 방영했고요. 예. 채널 A 같은 경우는 10편 안팎인 것 같아요. 편수로만 따지면은 채널 A 쪽이 가장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지상파 드라마가 지고 CJ 드라마가 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더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뭐 KBS 1채널에 KBS 방송하고 있는 주말 드라마 같은 경우는 40% 가까운 시청률이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고 일일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20% 안팎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품을 제외하고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SNS에서 회자되는 2040에게 그런 어필할 수 있는 젊은 드라마들의 주도권이 어디로 갔느냐 예. 그것을 물어보신다면 지상파에서 무게 추가 TVN이나 어떤 JTBC 같은 다른 후발주자로 예. 넘어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20%가 넘는 예. 작품 성공작들이 실제로도 나오고 있고요. 광고나 아니면 화제성 순위에서도 계속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예. 이게 이제 지상파의 어떤 전략인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을 뺏긴 건가요? 글쎄요, 분석은 되게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고정 시청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고정 시청층을 상당수를 차지하시는 분들이 중장년 시청자들이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자기 채널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청층에게 어필하는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오는 예. 경향을 보였고요. 후발주자인 그 케이블이라든지 종편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인 만큼 몸이 가볍잖아요.
맨 처음에 종편이나 케이블이 출발할 때 1%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1%만 넘어도 성공이다. 예. 근데 그만큼 가벼운 거죠. 1%의 시청자만 볼 수 있는 장르가 특화된 작품, 특화된 로맨틱 코미디, 네. 특화된 작품만 성공해도 어떤 성과라고 예.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상파 같은 경우는 1% 보는 드라마 만들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어떤 도전을 가능하게 해줬고 네. 여기에 지속적인 투자, 그 다음에 뭐 역량 강화 등이 계속 계속 반복되고 또 경험이 쌓이면서 지금의 예. 성과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금 CJ EN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화 산업은 거의 뭐 제작과 배급까지 다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의 중요한 요소가 또 배우들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작가 그룹 이런 인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배우도 배우지만 드라마는 작가들의 힘을 무시할 수가 없는 예. 장르인 것 같아요. 많은 CJ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스타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했고 네. 거기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뭐 김은숙 작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별에서 온 그대를 성공시켰던 박지은 작가 같은 한류 드라마 성공시킨 스타 작가들이 여러 네. 영입을 하셨고요. 예. 그거 외에도 사실은 근데 거기에만 묻히지 않고 예. 작가들을 육성하는 데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라마에 관한 얘기 길게 나눠봤는데요.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